2025년 현재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경고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통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북한은 성분제도라는 독특한 사회계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 성분에 따라 국민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탈북자 김미숙 가명 씨의 증언입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월남했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없었고 평양에는 여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성분 제도는 약 2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 직업,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행적이 3대에 걸쳐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여행증 없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합니다. 탈북자 박철수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평양에 계셨는데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그마저도 뇌물을 주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실 겁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보내집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탈북 시도자들이 가혹한 고문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에는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합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현재도 5개 이상의 대규모 수용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을 보낸 신동혁 가명 씨의 증언입니다. 수용소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했습니다. 식사는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였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매일 봤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공개 처형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내가 무슨 죄로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촌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최대 12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USB에 담긴 외국 영화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교화소에 갈 수 있습니다. 탈북 청년 이수진 가명 씨의 경험담입니다. 2019년 저는 친구에게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봤죠. 그런데 동네 인민반장이 단속을 나왔고 우리는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교화소에서 사상교육을 받았고 친구는 더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생각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18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국가가 통제하며 인터넷은 극소수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오직 국가가 허용한 정보만 접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현재도 북한의 식량 상황은 심각합니다. 탈북자 최영희 가명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배급소에서 배급이 끊긴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었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고 아무도 치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 쌀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북한 인구의 약 4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만성 영양실조 비율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은 성장 발육부진 상태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함께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탈북 여성 한미라 가명 씨의 증언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서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적발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그곳에서 더 큰 처벌을 받으니까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서 여성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체계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아동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교육받을 권리, 건강한 성장을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USB, SD카드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젊은 탈북자 정민호 가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탈북으로 이끌었습니다. 북한 안에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했던 사람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38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